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놀라울 만큼 복잡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도로 위에서 사고 없이 차선을 지키고, 은행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돈을 맡기며, 편의점의 계산대 위엔 수많은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걸까? 사람들의 도덕심일까요? 아니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기심 때문일까요? 17세기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여기에 매우 도발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나 바로 그 이기심이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면 사회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가 착하다면 법과 질서, 정부는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그 불신이 바로 사회계약을 만들어냅니다. 홉스의 철학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선해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기심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국가와 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본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건 도덕일까? 아니면 이기심일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질서, 법, 규칙들, 그건 진심에서 나오는 윤리일까? 아니면 계산된 생존의 본능일까? 토머스 홉스는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 던러바이어 선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호모 HOMI NI 루퍼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욕망이 충돌할 때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홉스가 상상한 자연상태의 인간은 국가도 법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곳에서는 재산도 정의도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 있을 뿐이죠.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착해서 평화를 원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이익의 계산이 평화를 가능하게 한 거죠. 이때 인간들은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 대신 우리 모두 이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제3자를 세우자. 그 제3자가 바로 국가 리바이어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홉스는 사회의 근간을 도덕이 아니라 이기심의 조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완벽히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도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안정된 관계, 혹은 자기만족 같은 형태로 말이죠. 즉 홉스의 철학은 인간이 순수한 선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기심이 사회적 질서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찬찬히 보면 홉스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신호를 지키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호를 지키는 건 도덕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태료를 내기 싫고 사고가 무서워서일까요? 또 회사에서 규칙을 따르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건 도덕심이라기보단 이성적인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홉스는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질서의 원동력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냉정한 계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이 서로의 공존을 위한 계약으로 발전한 덕분에 지금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SNS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아요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척을 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선한 행동이지만 내면에는 사회적 보상이 숨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쓰레기를 줍는 이유가 사진 찍어 올리기 위해서라 해도 결국 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게 바로 홉스의 현실주의입니다. 이기심이 도덕을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이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홉스는 이기심이 도덕을 대신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기심이 도덕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된다고 봤습니다. 즉 사회를 유지하는 건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선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선택할 만큼은 똑똑합니다.
이건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모두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의 산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심과 도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이기심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되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성적인 제어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 태도입니다. 둘째, 도덕은 감정이 아니라 합의다. 도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회적 평화를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그러니 착해야 한다는 추상적 윤리보다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적 도덕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는 도덕보다 강하다. 홉스가 보기에 사회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도덕적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의 이행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기심을 사회적 선으로 전환하라. 기업이 이익을 위해 제품을 개선하듯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기심의 윤리화입니다. 나의 욕망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현대적 도덕의 형태입니다. 다섯째, 법과 제도를 신뢰하라.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즉 국가의 역할은 이기심이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의보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법이 정의로울 때 사회는 유지됩니다. 홉스의 철학은 차갑지만 놀랍게도 희망적입니다. 그는 인간을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악하지 않다. 단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서로를 두려워하기에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이 모여 사회가 생깁니다. 이기심이 도덕을 낳고 불신이 제도를 세웁니다. 결국 인간은 완벽히 선하지도 완벽히 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과 공존하려는 이성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사회를 유지하는 건 고귀한 이상이 아니라 이기심과 도덕이 맞물린 긴장 속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건 선한 마음일까? 아니면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일까? 어쩌면 정답은 이 둘의 경계, 즉 이성적인 이기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건 완벽한 도덕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이기심의 윤리, 그리고 사회적 도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누군가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성의 질서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보면 홉스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정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기심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은 선한 척하지만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행동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 말하지만 표와 권력을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만 그 책임의 대부분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홉스는 이런 현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이기심을 부정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도덕의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덕이 작동하려면 이기심이 제어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의 파괴적 힘이 아니라 올바른 규칙 아래에서 사회 질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랍게도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합니다.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이 시장이라는 규칙 안에서 돌아갈 때 결국 모두의 효용이 커집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원하지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은 현대 사회의 모든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너의 자유는 나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바로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법칙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이기심의 질서가 때로는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의 윤리를 압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보다 빨리 가야 살아남는다. 이익을 놓치면 바보다. 이 말들 속에는 공존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도덕은 점점 사라지고 정당한 이익 추구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고통이 합리화됩니다. 홉스는 이런 위험도 예견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인간의 이기심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파괴된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통제 권력, 즉 리바이어던 거대한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안전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려면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도덕으로 전환할 규범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홉스의 철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이기심을 숨기지 말고 성찰하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익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협력도. 하지만 그 이익이 일방적인 착취가 되지 않도록 상호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윤리입니다. 공정함은 도덕이 아니라 계산된 지혜다. 공정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선에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홉스가 말한 합리적 이기심의 형태죠. 공정한 사회는 각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감정보다 제도를 신뢰하라.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미우면 편견이 생기고 친한 사람에게는 불공정해집니다. 그래서 홉스는 개인의 선의보다 제도의 공정성을 믿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제도는 남습니다. 두려움을 나누면 사회가 강해진다. 홉스는 인간이 사회를 만든 이유를 공포의 공유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불안이 닿을 때 인간은 협력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건 냉정하게 들리지만 놀랍게도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사회의 본질이니까요.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볼까요? 사회를 유지하는 건 이기심일까? 도덕일까? 아마 정답은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인간은 움직이지 못하고 도덕이 없다면 인간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사회는 바로 그 두 힘의 긴장 속에서 작동하는 균형체계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도덕은 그 경쟁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나만 있으면 혼란이 오고 둘이 함께할 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홉스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인간의 선의가 아니라 이기심이 만든 가장 현명한 발명품이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 속에서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이기심은 악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공존을 향할 때 사회는 움직이고 인류는 성장합니다.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건 완벽한 선도, 차가운 이성도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타협의 의지입니다.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은 단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만들어낸 집단적 인간 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리바이어던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만인에 대한 투쟁 속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기에 진짜 도덕이란 이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인간적인 협력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심을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도덕이란 결국 이기심을 품은 사랑의 다른 이름, 그리고 사회란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실험입니다.